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폭력. 군자는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빠르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군자라면 자신의 소양을 기르고 말의 주의를 기를 때 행동은 영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말을 내뱉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걸러내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내면 실수하기 마련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 생각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은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폭로하는 내용을 내뱉는다. 그들은 그것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들은 강간을 씌우지만은 사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사생활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 거침없이 생각을 내뱉는 행동은 일종의 언어 폭력이다. 상대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마음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않거나 자꾸 상대를 한차하게 만들면 좋지 않은 기억이 쌓인다. 어느 병력이 남기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어느 날 밤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왔다. 서둘러 병실로 향한 이루어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의 얼굴이 황산으로 뒤덮여 코와 눈과 코가 거의 녹아 없어진 상태였다. 경찰서 끝에 신생아에게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 어머니의 A의 가장 친한 친구인 J로 밝혀졌다. J는 그 드러난 A와 가까운 사이에 처한 마음속으로 A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가득 품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다. 몇 년 전 J는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비정마르고 얼굴이 까매 볼품이 없었다. 그런 아기를 보고 A는 우스갯소리로 어쩜 이렇게 못생긴 아이를 낳느냐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하얗고 예쁘장한 본인의 첫째 아이와 비교하여 일종의 우월감을 과시했다. 그날 J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에 A를 향한 분노가 차올랐다. 시간이 흐르고 A에 대한 J의 정오심이 점점 더 커졌다. 그로부터 3년 뒤에 A가 둘째를 출산한 그날 밤 J는 의사로 변장해서 산부인과로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한 기자가 수감중인 J에게 왜 신성하게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그 애에게 내가 겪었던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대가가 어떤 건지 그 애도 알아야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하는 J를 보면서 A는 할 말을 잃었다. A는 본인의 솔직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만일 A가 조금만 더 말을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A가 처음 잘못했으니 J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평소에 언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와 상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한순간의 많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돌이키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남기서는 안 된다. 요즘은 뚱뚱한 사람들이 자주 놀림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체격 좋은 친구들을 동물과 연관지어서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놀림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준다.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곰곰이 생각할 새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때 고의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따위의 말은 하지 마라. 사과는 물론이고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오는지 정확히 알고 부르는 그런 실수를 저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다. 다른 누군가의 비웃음이나 멸시 능력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다. 다만 누군가는 그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된다. 스스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시간을 투자하자. 지혜를 키우고 심성을 가르며 공자 선생이 말했던 군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충동은 마귀와도 같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그 마귀에게 홀려서 일순간의 충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서유기는 중국에서 당연하고 한국에서도 서너 번 이야기로 유명한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삼타백골정이라는 제작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수많은 버전으로 각색되어서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이야기 속에서 혁의 백골정은 저팔계와 사오정이 삼장법 사이의 옆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젊은 시골 여인으로 변신하여 접근한다. 마침 복숭아를 떨어갔던 선호공이 돌아와 백골정의 변신을 간파하여 공격하고 백골정은 가짜 시체로 열을 남기고 도망간다. 진상을 모르는 삼장부서는 선호공이 살인한 줄로 알고 다짜고짜로 김고주를 외워서 처벌한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삼장박사가 악취 사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선호공을 처벌부터 한다고 본성을 터뜨린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 물은다면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할아버지가 새 자동차를 한 대 구매했다. 누구보다 멋진 자동차였다. 해성빛 그 차체는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 더욱 빛났다. 하루는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버지가 돌멩이로 자동차 문에 뭔가 끄적이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놀라는 그는 한달음에 날아가서 호통을 치며 아들을 밀쳐냈고 그 바람에 아이는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런데 가까이서 아들이 쓴 내용을 보고 그는 무언가에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차에게는 난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자가 삐뚤삐뚤 정성스럽게 쓰여있었다.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는 바닥에 넘어진 아이를 부랴부랴 일으켜 세웠다. 아이의 발톱에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후회를 가득한 가슴을 모여잡고 아이를 안은 채 병원으로 내달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들이 자동차에 무슨 낙서를 해도 화내지 않았다. 비록 차량은 더럽게 얼룩졌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아들의 사랑 표현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충동적으로 아이를 밀쳐내지 않았다면 아이가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평생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 대부분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앞뒤 사정을 잘 알아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가 일어난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당신이 보았거나 들었던 일부의 정보로만 결단을 내리고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에 가득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건의 전말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 일순간의 충동에 휩싸인 마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한 부부의 집에 남편의 친구가 놀러왔다. 친구는 무슨 일인지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그날따라서 밖에 많은 비가 내렸고 친구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신발에 진액을 잔뜩 묻히고 들어왔다. 설산 가슴으로 그가 연신 담배를 피워댄 탓에 온 집안에 부연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까지 여기저기 튀어다니면서 어질러 놓아서 정신이 없었다. 비가 그치자 친구는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신기함을 피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오려던 찰나 남편이 웃으며 누수리를 떨었다. 집은 내가 금방 치울게. 다 치우고 나서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는 금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냈다. 친구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내는 화가 났지만 이미 집을 깔끔하게 치우고 요리까지 해낸 남편에게 더는 말을 얹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그 친구가 다시 와서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부부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친구가 가고 나서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 그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도 남편의 웃음이 맞지 그랬다. 말해서 뭐해? 싸움밖에 더 나겠어?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말다툼이나 싸움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아내가 원망과 불평을 더 쏟아 전해
행동이었고 부인 역시 충동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 시간을 흘러서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부인은 그날도 화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부싸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기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조금만 더 생각하기를, 앞뒤 사정을 이해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부분에 기대어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오해는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앞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하자.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 아니 근데, 성급한 사람들은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아니라, 같은 말들로 대화 도중 상대의 말을 자꾸 끊는다. 그리고서 상대가 지금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본인의 생각대로 결론을 지어버리고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대 탓을 해버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은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사령관 브래들리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 한 줄로 세워놓고 물었다. 이 임무를 맡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입 앞으로 나오기 바란다. 그때 마침 한참호가 브래들리 장군에게 급한 정보를 보고하며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일을 처리하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병사들을 보니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전과 똑같은 대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 중에 한 병사가 입을 열었다. 청승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그의 말을 잘랐다. 입 다물게나 나약한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원자가 하나도 없다니 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그는 병사들을 접근하기 공개했고 현장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가늘었다. 그 순간 말을 꺼내려다가 저지당한 병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충성 사령관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실 방금 모든 병사가 똑같이 앞으로 2보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브래들리는 창피함에 어디까지 눈을 떠야 할지 몰랐다. 다른 사람이 상황을 설명하실 때 가사의 중간에 끼어들거나 말을 끊지 마라. 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습관이 되면 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대화 습관을 지닌 사람은 늘 본인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는다. 친구가 어떤 화제에 관해서 대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친구가 한창 일을 올리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해서 급하게 말을 끊거나 당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잘 진행되던 대화도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진다. 어쩌면 당신의 말을 끊는다고 해서 그가 화를 내거나 불쾌함을 직접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들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던 한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과를 접시에 담아 주었다 가져다 주었다. 엄마는 아들이 사과를 건네받으면 먼저 자기에게 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쪽으로 쳐다보지 않고 크게 사과를 한 입 베어물었다. 왠지 모를 배신감에 상처받은 엄마는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며 혼을 냈다.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로 엄마에게 대답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먼저 한 입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달아요. 순간 엄마의 눈에 눈물이 치어올랐다.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가끔 참을 수 없이 상대를 속단하거나 상대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실망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끈기 있게 끝까지 듣다가 보면 거기에서 생각지 못하던 또 다른 답안을 찾아낼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게 힘들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얘기할 때 자꾸만 상대가 당신의 말을 끊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미묘하거나 화가 날 것이다. 상대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꾸만 말을 끊는 당신을 상대는 뭐라고 생각할까? 역지사지의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배려이며 상대를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당신도 여유롭고 부드러운 품성을 길러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